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파행 위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날짜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더라도 오는 2월 27일에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대표에 출마한 안상수,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6명의 후보는 전당대회를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도 거부하겠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12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이콧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 지금 한국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는 당대표 후보 중 한 분이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의원입니다. 네. 네, 어제 의원님하고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6명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만 빼고 다른 5분이 모이셨는데 네. 어떤 내용 얘기하셨습니까? 이대로 후보 등록 안 하고 보이콧 하기로 합의를 하셨나요? 네,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전화로 같이 협의에 그래요? 참여했고요. 6분이 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전당대회 날짜를 2주 정도 연기하고 네. 연기가 결정된 즉시 룰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협의해서 확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전당대회가 이제 27일 날로 정해진 게 2개월 전쯤 됐습니다만 네네.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27일, 28일 날로 결정이 됨으로 해서 예.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걱정하는 국민이 많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에 몰두할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그야말로 국회의원 전원이 당원 전원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 나가서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을 주장함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북한이 오판에서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당권 투쟁이나 하고 또 당일날은 실내에서 우리끼리 축제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과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연기를 주장하시는 명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내일 그 후보 등록일이 내일인데요. 내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6분 다? 일단 저희들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연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입장은 이거죠. 공당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천재지변이나 경천동지할 이유가 없는 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흥행을 이유로 연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경천동지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천동지할 사유다 이게. 가능하고 연기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일이니까. 지난번에 6월 13일 선거 때도 6월 12일 날 그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나 선거 날짜를 바꿀 수는 없죠. 지자체 선거는 전국 선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제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우리 문재인 정권 측에서 우리 전당대회를 방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정도로 딱 고날인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피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다가 그걸 수용하는 꼴이 되니까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후보님께서도 이걸 전당대회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날짜 그렇게 잡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후보님 본인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계시고요. 저도 참 어떻게 공교롭게 그게 2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것이 확률로 누가 계산했는데 1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든 후보가 보이콧을 하는 건 아니고 황교안 후보랑 김진태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일정대로 전당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할 만큼 했다. 그만 징징거리고 들어오길 바란다. 들어와서 멋지게 경쟁해보자. 다른 후보들이 지금 징징거리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우리 김진태 후보는 아직도 말을 조금 더 배워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정치권에 없어도 이게 아직은 제일 젊은 분인데 원래는 징징거리는 게 애들한테 하는 소리죠. 황교안 후보는 이제 통합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후보들하고도 협의하면서 예. 이렇게 잘 통합하는 모습을 정말 보여야지. 네. 이러다가 정말 이게 그야말로 뭐 자기 추대하는 대회처럼 될 텐데 과연 예. 이게 당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예. 선거 앞으로 이후에도 운영하겠느냐. 그렇죠. 통합을 그렇죠. 위해서는 고민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 그런 말씀이시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으로 가름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일일이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예. 다부간 우리가 다들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요한 자산들인데 예. 이럴 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도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특정 후보는 뭐 황교안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비민주적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저만 한 것은 아니고 예. 지금 우리 후보들이 대체로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이제 분위기상으로 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예. 왜 우리 후보들 6명이 하는 얘기를 예. 깊이 간합해서 고민하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예. 한번 뭘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면 바로 밀어붙이고 우리들한테 예. 강요하는 이런 방식. 예. 그러니까 룰 미팅이라는 것이 이제 예. 있거든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후보들끼리 예. 할 수 있고 이제 선관위가 주관해서 이런 게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과거를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서부터도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왜 그런지를 서로 상의하고 이래가면서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뭐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해놓으면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나 좀 내놓고 그대로 따르라 이런 식이니까 네.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룰 미팅도 없고 비민주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면 당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뭐 우리 선관위 다 우리 뭐 선배고 동료 의원들입니다만,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네. 과거와는 조금 그 다른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돼서, 사실 그런 점도 지금 불만이거나 걱정입니다. 네. 저희가 저도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1년 반 동안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동안에 비대위를 2번을 발족시키고 2번을 지금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저 자신도 아주 정말 고심 끝에 많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가면서 당시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으셨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이걸 공식적인 회의도 주재를 할 텐데 그때 뭐 논란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합의가 도달하도록 해서 오늘 시점까지 오고 정말 이제는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아주 중요한 전당대회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도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으시군요. 예.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떠오른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석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원래 탄핵 전에도 국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대한 틀을 좀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승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혹은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잘잘못은 가릴 거는 가리되 우리로서는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탄핵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탄핵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소위 가짜 뉴스 등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결정이 됐는데 뭐 그걸 지금 잘잘못을 지금 가린다는 것보다도 어찌 됐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또 잘된 것은 잘 기리는 그러면서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것은 혹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블릿 PC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이제 시정될 건 시정돼야죠. 가짜 뉴스가 있었다 당시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잘못된 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거나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옴으로 해서
이게 올바로 잡힌다는 것이 저희들 인식입니다. 지금 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노려봤자 예. 높여봤자 예.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정권을 잡으실 경우에는 예, 박근혜 예.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평가 혹은 정치적인 예, 평가 이것을 뒤집을 예.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 뭐 지금 뭐 이 정권 같으면 뭐 100년 전 것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판이니까. 예.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어떤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억울한 점도 많이 있다. 그런 예. 것은 분명하고 예. 그런 점들은 또 바로 잡고 알겠습니다. 명예회복할 부분은 해야죠. 최근에 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요. 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하면서 네. 황교안 후보가 뭐 진박이냐, 뭐 배박이냐, 뭐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황 후보 본인은 뭐 도리를 다했고 배신론이나 한계론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황 후보를 둘러싼 이 진박 배박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두 분과의 관계고 뭐 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다시 일정 문제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요. 오늘 네. 중으로 어쨌든 한국당의 어떤 수뇌부 비대위하고 일정을 협의하지 않는다면 내일 보이콧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오늘 뭐 일정이 뭐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연락이 온 게 없고요. 연락 온 게 없고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정말로 보이콧을 하게 되면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로만 전당대회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반쪽 전당대회가 치러졌을 경우에는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더라도 당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지도부가 예. 이제 더 고민을 이제 할 걸로 보이죠. 우리들이 음. 일단 후보 입장이니까 우리들 주장을 예. 해놓고 당내 화합이나 이런 뭐 전당대회를 예.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당 지도부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일단 공은 봅니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예. 소위 공보물 예. 이라고 그래서 홍보물이죠. 이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예. 홍보물을 예. 당에다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예. 홍보물도 일단 발주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예. 뭐 기왕이 이렇게 된 거니까 단호한 네. 의지를 보여서 알겠습니다. 우리 뜻을 전달하자 해서 네.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지도부에서 더 고민을 해서 원만한 대회가 되도록 이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고요. 방금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서 지금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3212번님, 옥중에서도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또 자유한국당에게 득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8222번님입니다. 역사와 민족의 죄인으로 탄핵받은 박 전 대통령은 통렬히 반성하고 유구무원, 즉 조용히 재판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야 하지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또 다른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